네, 비서실장님. 네. 국무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무위원이 준법하도록 촉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법하더라도 그걸 옹호하고 그렇게 이 궤변으로 방어해 주는 게 맞을까요? 전자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불법하지 않도록 준법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군은 군명이 생명이다, 상명하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 사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되는 바로 경찰에 네, 즉시 잘 알고 이첩하도록 되어 계시네요.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경찰 수사가 10여일 후에 발표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것은 항명 사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불법적으로 아까 알고 계시는 법에 어긋나는 사태가 일어났으면은 이게 왜 일어났지 궁금해야 되고요. 또 그 이첩을 제대로 했는데 다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첩했는데 법에 따라서 왜 회수했는지 누가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바로 그 불법 회수를 당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런 많은 의혹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여일 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불법 회수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시는 항명은 어떤 뜻이죠?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데 별따로 이해하는 항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상급자의 명령 지시를 어긴 것이죠. 아, 그 상급자의 명령 지시가 법에 어긋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지시를 어긴 겁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시. 국방부 장관인가요?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PPT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는 장관이 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령관이라고 바꿨어요, 장관에서. 근데 그 바꾼 것도 두 줄 쓱쓱 그으시고 근데 저렇게 바꿨어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문이 윤석열 정부의 공문은 저런 식입니까? 누가 도대체 삭제를 하는 것인지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뭉개버리고 장관에서 사령관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정언하시는 대로 저게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고 항명이 돼버리는 겁니까? 저런 식의 공문에 의해서? 글쎄요, 어떤 서식인지 제가 어떤 소식인지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비서실장께서도 그 인지 부자에 걸리거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답변하는 대로. 아, 국방부 장관이 그러더라.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결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으로 두 줄 뭉개고 바꿨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8명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거든요. 이미 문서로 결재를 했어요. 그럼 그 장관의 문서 결재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공문은 저렇게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갰어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까 헌법 82조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승찬 위원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에 대한 사안도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군사에 대한 사안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서로서 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결재가 번복이 될 수 있을 거죠. 근데 그랬습니까? 사령관이 저렇게 두 줄로 뭉개고 누구 지시에 의했다는 그 말씀은 의원님의 추정과 추측일 뿐이지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준법을 촉구해야 될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엉터리로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개고 잘못 보고하지 않았나? 나도 혹시 당하는 거 아닌가 속임을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었더라면 장관이 저렇게 결재하지 않고 사령관이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가지고 결재하고 저걸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조치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 네. 그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진노를 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고. 네, 2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아니 네. 그게 아니고요. 저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외부인이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주장은 네. 그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의 주장이고,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대령이 들었다고 아니- 하는 사람은 네. 전언을 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사령관 아닙니까? 네. 그러나 정작 김계환 해병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거죠. 무서운 글쎄,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네. 말이 옳은지는 지금 우리가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단하고 평가를 그거는 하기 수사 위해서 당국의 수사 결과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그건 판단하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